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투자로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김원 작가는 15년간 명리학을 연구하며 상위 1%의 부자와 CEO들을 상담해온 명리학자이자 대기업 상무입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분석하고 언제 어떻게 선택하여 특정 시기의 운을 잘 활용해 재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오늘 소개해드릴 돈을 부르는 운공부라는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더 큰 부를 부르는 부자의 행동에 대해 일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과연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길래 큰 부를 얻는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가 돈다발은 귀신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 하신 말이 떠오릅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오죽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갖고 싶지만 생각만큼 쉽게 손에 넣을 수 없고 가지고 있다 해도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돈이라는 존재입니다. 제가 명리학을 접하게 된 계기도 돈과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사주 명리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본능적으로 끌렸죠. 이른바 팔자라는 것을 공부하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명리 공부가 깊어지면서 커리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현재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으니 운명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소득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주변인들의 운명을 같이 고민하는 명리 상담도 하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제 자신의 고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자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몇백억대의 자산을 일으킨 자수성가형 부자부터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재운의 기회를 잘 잡아 매달 월급의 서너 배를 월세로 받는 사람. 자신의 재운은 부족하지만 주변인의 재운을 슬기롭게 활용해 수십억대의 부자가 된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주를 들여다보며 분석하다 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재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자신이 타고난 부를 최대한 활용한 반면 재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운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운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운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재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결정되어 사람마다 정해진 돈의 그릇을 키우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을 명리학의 기본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는 그때 운이 좋으냐 나쁘냐에 그치지 않고 건강, 애정, 사업, 학문, 재물 등
인생사와 관심 분야별로 시기별 운을 예측하고 노력할 부분과 조심할 부분을 조언합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고 나쁜 것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15년 넘게 사주를 들여다보고 연구해오면서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리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미래가 다 결정되었다는 듯이 스스로 의사결정 내리기를 빠르게 포기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를 안 보면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단,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을 흐르는 기운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안다면 사주를 안 봐도 됩니다. 팔자 8글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성과를 내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들어오는 운에 대한 해석은 현재의 유불리를 가능케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유리한 기간에 투자하고 불리한 기간에 조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주는 나의 본질과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수단은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사주 명리는 완전한 운명론은 아니지만 사람의 기본 운명들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돈의 그릇이 재벌 총수가 아닌데 무리하는 것은 사주의 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부를 축적해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겸손한 목표로 부의 최종 도착지를 설정한 운전자는 모두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이것은 15년간 다양한 사례를 상담한 결과에서 나온 강한 믿음입니다. 운을 연구하는 사주 명리에서도 재운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사주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부자의 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부자의 자녀로 타고나는 운수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상담 중에 만난 부자들의 80% 이상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거나 부모가 물려준 평범한 재산을 본인의 노력으로 더욱 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재운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부와 관련된 기초 체력을 높여줍니다. 종합 비타민이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듯이 헬스 트레이닝으로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이 어떤 운동선수에게라도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는 부자 체질, 부자 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의도에서 나옵니다. 의도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근본 원인이나 원하는 무언가에 대한 목표의식입니다. 일단 의도가 정해지면 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의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일관된 마음가짐, 즉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도나 태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태도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부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와 태도입니다. 부자의 내적 목표와 그 목표가 만들어낸 부자의 태도를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운명을 개선시키는 좋은 기운을 형성합니다. 타고난 대로 사는 사람은 나를 한 단계 높여줄 의도를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입니다. 습관대로 사는 사람은 나를 한 단계 높여줄 태도가 몸에 배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타고난 팔자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타고난 팔자의 강점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부자의 의도를, 내 몸의 부자의 태도를 수혈하면 타고난 팔자의 강점을 더 잘 활용하고 팔자의 약점을 더 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도나 태도는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부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만이 그 행동을 불러온 의도와 태도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의도야 사람마다 다르다지만 부자의 태도만큼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자 부자 체질로 만드는 헬스 트레이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부자들의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감은 우리 모두가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입니다. 부자들은 같은 투자 이야기를 듣고도 같은 상가 부지를 보고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같은 정보와 상황에서도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각, 즉 오감 사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를 향한 오감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부자들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의 오감 사용법을 알아볼 텐데요. 저는 오감 중 청각과 시각 사용법 일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5가지 감각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듣기 능력은 크게 3분야로 나뉩니다. 첫째,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입니다. 둘째, 남들이 특정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신의 생각에 대한 남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기회를 활용할 절반의 준비가 된 셈입니다. 이것은 비단 투자나 사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오래오래 월급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것도 자존 자본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부자의 3가지 듣기 기술은 커리어를 잘 이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듣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도 같이 받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있는 그 사람의 기운이 함께 내 귀를 통해 내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부자라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주 명리에서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의 곁에 있으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재운을 높이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돈의 돌파구를 여는 부자들의 3가지 듣기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자들의 첫 번째 듣기 기술은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분양, 경매, 주식, 채권 등 투자와 관련된 기회나 사내 이동 및 이직 등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르고 정확하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늠하려면 한 번 더 세분화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진 정보를 열심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학습하려는 노력과 닫힌 모임에서 공유되는 특수한 정보를 들으려는 노력,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한 어느 사무직 직장인은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아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요행이라거나 투기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투자 수익을 가져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그는 매일 아침이면 경제신문의 부동산면을 빠짐없이 읽습니다. 그리고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서 1시간씩 관심 지역에 대한 글을 읽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케이블 TV에 부동산 관련 방송을 틀어놓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그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공부도 안 하면서 남들 따라서 투자하고 사는 사람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소규모 투자 모임에서 나오는 정보를 들어도 옥석을 가리기 쉽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공개된 투자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합니다. 공개된 지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글로 쓰거나 말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전문가 본인들부터가 어느 정도 자산 확보에 성공한 경우가 많기에 그들의 말과 글을 내 귀에 집어넣고 체화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좋은 기운을 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건 강연을 듣건 그들의 정보를 익히려는 노력은 운 이전에 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이지만 말이죠. 관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소규모 모임은 전반적인 새로운 정보를 듣는 역할도 하지만 부자들의 두 번째 듣기 기술인 남들의 특정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핵심은 나와 투자 목표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투자 여력이 비슷해야 내게 적절한 수준의 기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듣고 그 기회에 대한 남들의 판단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부들의 모임에 가면 차원이 다르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 투자 기회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갑자기 나를 모임에 끼워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 수준에 맞는 모임부터 참가하고 정보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고 많이 듣는 것이 재산입니다. 특정 기회에 대한 투자 방향이 정립되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감없이 찬반 의견을 말해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묻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다 보면 내 생각에 확신이 생길 수도 있고 미처 놓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남이 따라할까 두려워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언젠가 운이 나쁜 시기에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와 인연이 되는 투자 기회라면 내가 친한 사람에게 투자 기회를 말한다고 해도 뺏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고민할 정도라면 나 혼자만 아는 정보는 아닐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공개하고 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사실 부자들의 세 가지 듣기 기술인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듣기, 남의 생각 듣기,
나의 생각에 대한 남의 의견 듣기는 언뜻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몸에 배인 습관처럼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듣고 또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을 가다듬어 가는 사람이라면 돈을 못 벌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월급이 적어서 길이 안 보인다면, 모은 돈이 적어 투자는 생각도 못 한다면 바로 서점에 나가보세요. 적은 돈으로 시작해 소규모 상가나 경매로 돈을 번 사례가 이미 많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큰 투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손발이 더 바빠야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규모에 맞는 투자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성공하면 자본금은 커집니다. 투자 이익을 불로소득처럼 벌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많은 부자들은 노력해서 투자합니다. 열심히 듣고 또 들으며 돈을 불립니다. 듣는 습관이 없다면 타고난 팔자의 운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든 새로운 투자 기회든 고연봉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직 기회든 나만의 관점을 확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각이 이 바깥 세상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감각 능력이라면, 시각은 바깥 세상의 같은 정보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감각 능력입니다. 나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정보를 걸러내고 선택하여 부를 늘릴 수 있는 나만의 기회를 찾아냅니다. 한마디로 보는 눈, 안목을 가지는 것인데, 부자의 시각을 갖는 것은 부자의 청각을 갖는 것보다 사실 어렵습니다. 청각은 듣는 연습만 해도 시작이 반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시각을 갖는 방법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노력을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돈을 읽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만난 부자들은 모두 돈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어떤 사람은 주식에, 어떤 사람은 사업 아이템에 대해, 어떤 사람은 적절한 이직으로 연봉을 높이는 것에 대해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사주에 맞게 돈 버는 방법은 달랐지만 말이죠. 어떤 시각이 훌륭한지에 대한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시각이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부자의 시각은 단순히 정보를 보는 시신경이 아니고 정보에서 돈 되는 의미를 찾는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이라는 말이 유일한 실마리일 뿐입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빴던 어느 대기업 과장은 주말 근무가 너무 많아 부동산 투자는 내 집 마련 외에는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는 성향이었죠. 자신의 집을 청약할 때도 정말 여러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도 가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현장에 못 가는 부동산 투자는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자신의 투자 철학은 원금 손실 없는 안정된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라 장기적으로 은행이자보다 높은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금 투자에 주목했습니다. 회사에서 틈틈이 국제 경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열심히 보고
인터넷으로 종종 시세 확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금 투자는 시작이 가능했고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기에 투자 종목을 금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투자 원칙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 고민은 자신만의 시각을 확립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자산 여유가 다소 있는 50대 후반 여성의 경우 자신에게는 부동산이 주식과 같게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평소 신뢰하는 부동산업자가 사장님, 오피스텔 좋은 건 나왔어요. 전세 끼고 사시죠. 1억 원 바로 송금해 주세요. 그러면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송금합니다. 투자 자산 여유가 수억 원이 있는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수십억 원대의 부자도 아닙니다. 물론 간혹 믿던 부동산 업자의 판단이 틀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물량의 분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투자를 거듭하다 보면 능력 있는 부동산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도 판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부동산은 주식과 같아서 좋은 물량은 빠르게 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별건이 아닌 포트폴리오 차원의 이익관리와 신속 투자가 그만이 가진 시각이자 돈 버는 철학입니다. 두 사례 중 어떤 사람의 시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시각이 그른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가보고 입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사는 사람과 부동산을 우량주 사듯이 사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누구는 빠른 판단으로 물량 귀한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관점을 가졌는가, 즉 시각의 유무입니다. 제가 부자의 행동, 이 오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결과가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시기에 재운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노력으로 내 운명에 개입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순리에 따르는 것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발전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삶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도 나의 노력으로 얼마나 내 운명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타고난 팔자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와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확보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의 흐름을 듣고 돈에 대한 자기 철학을 가지며 돈이 나올 것을 발로 누벼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직관까지 있다면 좋겠지만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을 쌓아간다면 자존자본 확보를 위한 부자의 호감은 이미 내 운으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자의 행동, 오감 중 청각, 시각에 대해서 일부 소개했는데 책에는 후각, 미각, 촉각을 포함해 운의 그릇을 키우려면 어떤 것을 신경 쓰고 조심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명리로 돈을 끌어당기는 법, 그리고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방법도 나와 있어서 내 사주를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명리학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부분 좀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부드럽게 읽히는 친근한 문체는 아니에요. 근데 아리송한 부분도 이에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잘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좋았어요.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서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어 제 운을 극대화시키는지, 내 인생의 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서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명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내 운, 특히 제 운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이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